답은 혹시 일단 86부터 부르면 되나? 86쪽부터 직접 꺼내봅시다. EX가 86쪽. 자, 464번부터 5, 14, 2, 1, 마이너스 7, 12, 3, 4, 2, 4, 3, 1, 7, 3, 2, 9, 5, 3, 7, 1. A는 4보다 크고 9보다 작다. 1, 3, 4, 8, 2, 1, 3, 2, 3. 빨리 풀이하고 진도 좀 더 뺄게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집합 파트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 자, 원파트부터 질문합시다. 86쪽, 87쪽 질문 468번이요. 468번이랑 9번이랑 71번. 71번? 네. 원파트가 아직 좀 잘 안 되구나. 470. 몇 번? 470. 5? 5? 일단 8부터 봅시다. 자, 8은 일단 우리가 저 원을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원은 좀 상징적인 점인 원의 중심이 있어서 걔를 대칭 이동시키는 게 좀 편하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얘들아, 대칭 이동이라는 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시키는 거니까 그것도 사이즈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원의 그 반지름의 길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쟤를 표준형으로 먼저 좀 바꿔보면은, 인사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y 더하기 2제곱은 은 4요. 그렇죠. 그럼 원래 원의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인데? 3콤마 마이너스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원의 중심을 좀 찾아볼게요. 일단 요거 요렇게 해석하면 돼. y 자리에다가는 뭘 넣으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뭘 넣으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의 자리도 바꿔주면서 부호도 뭐 해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으로 바뀌어요? 2 콤마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데? 2잖아. 근데 이게 대칭 이동됐다라고 해서 사이즈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거니까 R은 2라고 일단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이 대칭 이동한 원의 넓이를 누가 2등분한다라고 돼 있어요? y는 2x 플러스 k. 그럼 얘들아, 어떤 직선이 도형에 그어지면서 넓이를 2등분 하려면 그 직선이 반드시 그 도형에 딱 어디를 지나야 돼요? 원의 중심이. 딱 중간을 지나야 되죠. 네. 근데 이 원에서는 그게 원의 중심이 될 거니까 얘를 여기에다 대입했을 때 뭐 해야 한다? 그럼 K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7.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저 멘트를 우리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직선이 그어지면서 넓이를 2등분하려면 그 도형에 딱 어디를 지나야 된다? 중간. 딱 중간을 지나야 돼요. 그게 무슨 도형이건 간에. 469번도 일단 그럼 우리가 뭐로 바꿔줘야겠어요, 쟤를? 표준형으로 좀 먼저 바꾸면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24? 진짜? 일단 요거 제곱은 25고 요거 제곱은 9잖아.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11이 넘어가면 11까지 있을 거니까 다 더하면 45가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요 원방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건데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답니까?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y는 x니까 이 x 좌표와 이 y 좌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원래 5, 마이너스 3이었던 게 원의 중심이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럼 이걸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5 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축과? 그러면 y축이랑 만난다는 건 뭐가 0이라는 뜻이야? 그럼 x 자리에다 0 넣으라는 뜻이겠죠. 그럼 x에다 0 넣게 되면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여기 0 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죠. 그게 반대로 넘어가면은 36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건 y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는 건 뿔마 6이니까 y 빼기 5가 6일 때는 y는 11이 될 거고요. y 빼기 5가 마이너스 6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그 두 좌표를 설정을 해보면 0,11이랑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거리니까 이미 x 좌표가 같잖아. 그럼 y 좌표의 차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리는 12가 되는 거야. 지민 470을 맞췄어? 지민 그 고쟁이 요즘 들고 다닙니까? 왜요? 이렇게 아는 거 풀이할 때 좀 풀어주고 있었는데 까먹고 이제 좀 챙겨 다녀? 왜냐면 이게 시간 없잖아. 어차피 아는 거 계속 들어봤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풀게 잘 챙겨. 그리고 다 풀어가기 직전에 연락 좀 주시고 다시 보고 407 요거 정리하시고 빨리. 자, 471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거 누가 질문했죠? 몇 번이에요? 471번. 저요. 그림을 그릴 거야.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5콤마 반지름이 얼마야? 5. 그러면은 그 원의 중심에 xy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럼 xy 축에 동시에 뭐 하는 형태가 된다? 접하는 형태가 된다. 야, 오늘 xy 축에 동시에 접하게끔 만들어주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잖아. 맞아? 네. 근데 이 원을 뭐에다가도 대칭 이동시킬 거고, X축. 그럼 이걸 x축에 대해서는 얘를 이렇게 내리겠다는 거잖아. 네.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쪽에서도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그려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이동시킨 걸 한 번 더 내리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까지도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들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 안의 넓이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여기 원의 중심 몇 콤마면? 5콤마 여기 원의 중심 몇 콤마면? 마이너스 5콤마. 어머, 어디에요? 아 5콤마 마이너스요. 여기는?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5콤마. 그럼 얘로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무슨 사각형이 생깁니까?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부채꼴, 이 부채꼴, 이 부채꼴, 이 부채꼴 넓이를 뭐 해주면? 빼주면 되는 거죠. 넓이부터 봅시다. 사각형 넓이부터. 길이가 10이고 길이가 10이죠. 네. 전체 넓이는? 100.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부채꼴 4개가 합쳐지면 그냥 뭐가 생기는 거야? 뭐죠? 이 원 하나가 생기는 거지. 뭐 빼주면 돼? 25파이. 25파이 빼주면. 그래서 우리가 뭐로 둘러싸인 또는 직선을 그린 다음에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전부 다 그림 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뭐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뭐를 해보는 게 편하다. 이런 문제들은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뭐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못 그릴 그림은 보통 우리한테 안 주거든. 그릴 수 있는 것들을 던져줄 거니까 그림을 그리도록 해라. 그 다음에 475번으로 갑시다. 자, y는 a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뭐에 대해서 일단 대칭 이동시키겠답니까? 몇 번이요? 75번입니다. y는 ax 제곱을 일단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다? 그러면 뭐에 마이너스 주란데? x 일단 x축 대칭 이동이니까 뭐에 마이너스 줘야 되는 거예요? 잘 읽으세요 문제를.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입니까? x축 대칭 이동이 먼저니까 뭐에 마이너스 줘야 돼요? Y. 그럼 y한테 마이너스를 주는 걸 y는으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겠지. 근데 그걸 다시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뭐에 마이너스 주는 겁니까? 그럼 x한테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 x인데 그걸 제곱하게 되면 어차피 그냥 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까지 했을 때 나오는 함수는 결국엔 그냥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4를 지나는 거니까 이 좌표를 여기 적혀있는 이 함수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이 돼야 돼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문제를 잘 읽어야 돼. x축 대칭 이동이 먼저니까 y에 먼저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이니까 x에 마이너스. 순서 지켜줘야 됩니다. 순서. 이 문제에서는 순서 안 지켜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그거 잘 지켜줘야 돼. 오, 보실수한 것 같은데? 자, 88쪽으로 갑시다. 88, 89, 83번. 3번, 81번이요. 1번. 아, 80번이 아니라 81번? 네. 자, 1번 먼저 봅시다. 일단 또 원방인데 그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y는 ax에 접한다. 그럼 일단 접한다는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고 y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저걸 무슨 형으로 바꿔라? 표준형.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하겠어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제곱 은 은 1. 1이 됐죠? 그럼 원래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인데? 3,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y축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뭐에 마이너스 줘라? x 그럼 원의 중심이 뭐로 바뀌는데? 마이너스 3, 3. 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원래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지? 1이요. 그럼 대칭 이동된 놈의 반지름도 1. 1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의 정보를 찾았잖아. 네. 근데 이 원이 누구랑 뭐 하고 있대? y는 ax랑 접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직방의 형태로 바꾸면 ax-y는 0이 될 거고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어때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럼 공식 이제 만들면 되겠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루트에 불러 a제곱 플러스 1 분해. 자 x에다가 얘 다 대입하면 이제 식이 뭐가 생기는데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4의 절대값이 생기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0. 반지름이 뭐가 돼야 돼요? 1이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해야 되니까 양쪽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양변 뭐 해버리자? 우리가 절대값도 없애고 루트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곱이 양변 제곱이죠. 그럼 얘 제곱하면 뭐 생겨? 9a 제곱 마이너스 12 24a 플러스 16이 a 제곱 플러스 플러스 1 넘기면 8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15는 0입니다. 문제를 봅시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값들의 뭐를 구하는 겁니까? 합을 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굳이 a 값 구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4니까 합은 얼마?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서연이 이거 잘 풀었나 보네. 81.
자 82번도 보겠습니다. 자 82번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이 상태로 바로 해도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저 함수를 바로 그냥 원점 대칭을 해볼게 얘들아. 그럼 x에도 뭐를 줘야 되고 y에도 뭐를 줘야 돼요? 그 짓을 다 해보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거 x제곱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x한테 마이너스 x를 넣어봤자 제곱하면 x제곱이니까 9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 좀 많이 착각하는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우리를 다시 y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라는 포물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포물선이 뭐랑 뭐 한다라고 돼 있어? y는 ax 플러스 1이랑 뭐 한다고 돼 있어? 접하는데 이건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라인이지. 머리 들어. 얘 둘이가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둘을 일단 어떻다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겨 다음에 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3-a의 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접한다라는 것은 몇 개 점에서 만난다? 한 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인 거지.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언제 접한다고 했어? 이런 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근데 접은 요거잖아.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돼? 그 말 뜻은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를 쓰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 판별식이 0이다를 쓰는 겁니다. 그럼 써보면 b 제곱이니까 3-a의 제곱에다가 16을 뺀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요거만 풀어주면 이제 답 나오겠네. 요거 만족하는 a 값 중에서 무슨 값으로 가져와라? 양수로 가져와라. 2차 방정식 푸시고 인수분해해서 양수만 답으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빨리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이 방정식 풀게 되면 482번은 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83번 문제를 좀 봅시다. 원방이 주어졌고 그 원방의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이랑 그 부분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생긴 모든 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뭐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림 그려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림을 섬세하게 그릴수록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행히 표준형으로 주어졌으니까 꼭지점은 몇 코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요런데 원의 중심이 찍혀 있겠지.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2요. 아니 루트 2요. 루트 2야. 그러면 이 지금 원의 중심의 절대값 둘 다 1이잖아. 그럼 루트 2라는 것은 얘들보다 길이가 어떤 상태예요? 기니까 여기가 조금 오버되게끔 될 건데 조금만 잘 더 생각을 해보자.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도 1이지. 그럼 내가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루트 2요. 그렇지. 이 길이가 루트 2인 겁니다. 원이 그려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니까 요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원은 좀 이상하긴 한데 요렇게 살짝 원점과 접하는 형태의 원점에서 접하는 형태의 원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x하고 y가 모두 0보다 어떤 부분만 쓸 거야? 작거나 같은 부분만 쓸 거야. 그럼 머리 한 번만 들어봐 주자. 자, 우리가 이 그림상에서 x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이 그림에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값도 x축이 좀 위쪽에 있는 건 안 쓰는 거니까 요 위에 부분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 부분을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야?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도 대칭 이동, 얘도 대칭 이동, 한 번 더 대칭 이동한 것까지 다 해야 되는 상태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그려져 있을 거고, 그림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제 그림은 여러분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봐요. 그다음 뭐 여기서도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하나, 부채꼴 아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그려지게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이 상태로 바라봤을 때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심부터 다 체크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요. 여기는 1,1이 될 거고, 여기는 1,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를 지나게끔 선을 내가 요렇게 먼저 한번 그어볼게요. 얘는 완벽하게 무슨 삼각형이 생기지? 근데 얘를 우리가 덜어낸 다음에 그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생김새가 좀 어때? 남은 거 절대 넓이 못 구하는 형태죠.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은 아까의 그림을 한 번만 좀 되돌려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반지름이 되는 상태였어. 그런 다음에 원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요 한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야? 4배. 4배 해주면 되니까 얘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원의 중심이, 제가 조금만 이쪽으로 옮길게요. 원의 중심을 이쪽으로 옮겼을 때 여기를 지나게끔 여기서부터 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어봐. 요런 모양이 생기는 거겠죠. 그럼 무슨 삼각형이랑? 이등변 삼각.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랑 뭐의 형태로 오는 상태입니까? 부채꼴. 반원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반원이 합쳐진 형태인 거죠. 그럼 우리는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된다? 4배. 4배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이 길이가 뭐라고 찾아놨지? 루트 2라고 찾아놨어. 그럼 1대 1대 루트 2일 거잖아.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2. 그렇지. 여기 길이가 2니까 그럼 여기 길이도 뭐가 돼? 2. 그럼 우리는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2. 2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루트 2. 그럼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전체 원의 넓이는 2파이였을 거잖아. 근데 그 중에 반만큼 가져오는 거니까 요 반원의 넓이는 뭐가 돼? 2파이의 반을 가져오니까 파이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4개 중에서 한 부분의 넓이가 저렇게 2 플러스 파이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게 몇 개가 모였을 거야? 4개가 모였으니까 저기에다 뭐 곱하면 된다? 4 곱해서 8 플러스 4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게 지금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있네요. 8 플러스 4파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무슨 짓을 한 다음에 걔들로 둘러싸여 있는 또는 둘러싸여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뭐 해라? 그림. 제발 꼭 그림 그리세요. 그림. 응? 488. 또? 응? 90번? 진짜 88번 반만 불러. 너 뭔데? 파이. 맞아. 자, 488번부터 봅시다. 저런 원방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을 먼저 평이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런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원방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자, 원래 원방의 원의 중심은 몇 콤마면 2,3이죠.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럼 그 집부터 합시다.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으로 이동이 되는 거야? 3,
3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뭐에 대해서 다시 또 대칭 이동해야 돼? Y 마이너스 X. 그럼 아까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이 둘의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뭐 해줘야 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그 중심이 몇 콤마 몇으로 이동돼? 마이너스 이렇게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요 상태로 원의 중심이 만들어졌고 반지름은 5인 거 아니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25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이 무슨 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돼 있어? X축. 그럼 x축과 만난다는 건 뭐가 0이라는 뜻인데? Y요. 그렇죠. 그럼 y에다 0 대입하는 거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 0 넣으면 9가 돼서 넘어가면 16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x 플러스 3이 될 수 있는 건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x는 1이거나 x는 마이너스 7이 돼야 됩니다. 즉 좌표로 표현하면 1,0이랑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겠죠. 근데 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y 값이 이미 똑같아요. 그럼 x 좌표의 차이 구하면 되는 거지. 길이는 얼마?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벌써 자? 아니요. 지금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자, 490번 보러 갑시다. 자, 490번. 일단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졸리면 문제를 따라 읽어보세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그럼 x 대신에 뭘 넣으라는 뜻이야? X 마이너스. 그럼 그거부터 좀 진행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대요? 그럼 x하고 y의 자리를 뭐 해라? 바꿔라는 거죠. 맞죠, 민서가? 네. 그럼 요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걸 써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러면은 일단 정리를 다 할게. 한쪽으로 다 넘겨버릴게. 그럼 x 플러스 2분의 1y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희 분수 있으면 계산 좀 어렵지 않나? 그럼 전부 다 2를 좀 곱해버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a 더하기 6은 0. 얘가 지금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된 직방입니다. 근데 이 직방이 누구랑 접하고 있대요? 원이랑 접하고 있죠. 근데 그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그리고 반지름은 뭐인 상태야? 그럼 이제 방법은 나왔네. 맞지, 민서가? 머리 들어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뭐랑 같아야 된다. 그럼 그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분모는 루트 5분에 대입하게 되면 7-a의 절대값이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얼마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정리하면 절대값 7-a가 5니까 우린 7-a가 5일 때 또는 7-a가 마이너스 5일 때 두 가지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오는 모든 a 값들을 합쳐주면 되는 겁니다. 됩니까? 네. 정말 몸 많이 안 좋으니까 좀 도와주라. 네. 나 지금 다른 수업들은 다 앉아서 수업했다. 몸이 안 좋아서. 너희 수업만 지금 일어나서 수업 중이거든. 좀 도와주라. 지금 계산 나왔어? 몇 번 나왔어? 오케이. 아까 처음에 이걸 어떻게 실수한 거야? 정확하게 알고 푼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정과 직선 사이 거리 되게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자, 90쪽에는 질문이 없지 않을까? 이거는 그때 보니까 꽤 잘하던데. 질문 있으면 하시고. 494. 번에 4개를 다 질문하진 않겠지. 그 중에 뭐가 헷갈리는지를 질문해 주세요. 디귿은 차이네. 디귿은 찾았어. 기억이 안 돼. 기억을 한번 해볼게. 기억을 해줘 볼게. 여러분 제가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 중에서 뭐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치. 대칭이동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사실 자기 마음이긴 해. 자기 마음인데 저는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원래 있는 저 f의 x, y를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오른쪽 2번 그림이 나오는지를 보라는 거잖아. 그러면 f의 원래 x, y였는데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f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y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칭이동부터 좀 판단을 해보자. y에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여기 될 때 일단 무슨 축 대칭이동 돼야 됩니까? x축 대칭이동 한번 쓸 거고요.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쓰였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왼쪽으로 3칸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원래 그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대충 그리면 여기가 마3이고 마3이고 요렇게 왔다가 원점 찍고 3,3에서 다시 이렇게 쭉 가는 그림이거든. 우리는 이 그림을 일단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줘야 돼? 그럼 이 그림을 x축 대칭이동하게 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이 그림을 x축 대칭이동 시키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 파란색 그림을 몇 칸 어디로 이동시켜야 됩니까? 어디로 몇 칸 이동시켜야 됩니까? 왼쪽으로 3칸입니다. 이 점이 여기로 이동이 될 거고 이 점이 요런 데로 이동이 될 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 2랑 어떻습니까?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차례대로 대칭이동 먼저 해석하시고 평행이동 해석하시고 그림을 이동시켜서 같이 겹쳐지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은서가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남은 진도를 좀 쭉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도 먼저 빼면서 생각해보자.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축이동, 그러니까 x축에 대한 대칭이동, y축에 대한 대칭이동, 그리고 둘 다 진행한 원점 대칭이동,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까지 진행이 됐는데 얘들은 사실 너무 쉬웠잖아요. 뭐 누구한테 마이너스 띡, 마이너스 띡, 둘 다한테 띡, 자리 바꾸기 띡, 끝이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계산이라든지 생각이 조금 필요합니다. 점에 대한 대칭이동과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우리가 좀 배울 건데, 자, 우리가 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좀 먼저 고민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 점이 있었어.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그 기울어짐과 길이가 있겠죠. 그럼 이 점이 이동된 놈은 그 기울어짐과 길이가 똑같게끔 이동된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즉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의 기울어짐과 길이가 어떻다라고 했죠? 같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이 점이 이 두 점의 무슨 점이 돼야 돼요? 중심점. 중점이 돼야 되죠. 길이가 같은 상태잖아. 그리고 기울어짐이 같기 때문에 얘는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상태지. 즉 이 점이 이 두 점의 무슨 점이 돼야 된다? 중점이 된다라는 그 하나만 사용하면 우리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494번 봅시다. 우리가 원래 2a, 마이너스 7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했더니 그럼 우리는 이거의 기울어짐과 길이가 있을 건데 그게 유지가 되면서 이만큼 똑같이 왔을 때
그게 몇 콤마 몇이 된다? 마이너스 4콤마 b 플러스 야,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 머리 들어봐. 이 두 점의 중점이 얘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x좌표끼리 더한 것은 얘 몇 배랑 같고 y좌표끼리 더한 거는 얘 몇 배랑 같다. 그럼 a, b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점만 사용하시면 된다? 중점만 활용하실 수 있으면 다 문제가 풀립니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만 사용하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르게 그걸 이제 우리가 요거는 점을 가지고 놓은 거기 때문에 좀 쉬웠고 이게 이제 함수가 됐을 때를 좀 바라보면 자 원래 이 P라는 점이 x, y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칭 이동이 기준이 되는 점을 내가 a, b라고 설정했을 때 이 기울어짐과 길이만큼 이동된 P 다시라는 점을 제가 x 다시, y 다시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지금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어떨 거야? 같죠. 그럼 A라는 점은 P 다시의 무슨 점이 돼야 됩니까? 중점이 돼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하고 X 다시를 더한 것이 A의 몇 배가 돼야 돼? 그럼 그걸 써보면 X 더하기 X 다시는 2A가 될 거고요. Y 더하기 Y 다시는 2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A 는으로 정리하게 되면 2분의 X 플러스 X 다시가 되는 거고 B에 대해서 정리하면 2분의 Y 플러스 Y 다시다라고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요 느낌을 사용하면은 점뿐만이 아니라 도형까지도 우리는 이동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92쪽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겁니다.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점이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린 반드시 90도로 이어줘야 됩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몇 도로 선을 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기울어짐과 길이가 유지가 되면서 여기까지 이동이 됐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어떻다? 그리고 내가 여기 방금 몇 도로 선을 그어왔지? 그럼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몇 도로 만난다? 그럼 두 가지겠죠. 이 점이 이 두 점이 무슨 점이 돼야 돼? 중점이 돼야 될 거고요. 이 두 점으로 구한 기울기와 이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즉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힌트가 몇 가지가 주어지겠어? 그럼 그 둘을 연방하면 아마 답을 낼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는 거겠지. 문제 해봅시다. 자 501번을 보면 1,3이 있는데 얘를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더니 몇 콤마 몇이 된대요? 3,9가 된다라는 이런 말로 힌트가 돼 있는 거지. 그럼 일단 우리는 이 중간에서 만나는 이 점이 이 둘의 무슨 점이 될 거라는 거? 그럼 이 중점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얘하고 얘의 중점이니까 몇 콤마 몇이야? 2,6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x의 변화량 얼마입니까? y의 변화량 얼마입니까? 그럼 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y는 3x로 이렇게 될 겁니다. 굳이 안 구할 겁니다. 얘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기울기인 3과 이 기울기인 a를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얼마라는 게 나왔어? 그렇지. 얘가 찾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점 좌표인 2,6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지금 성립돼야 되죠. 왜냐면 여기 직선 위를 지나는 점인 거잖아. 그럼 대입하게 되면 2a 플러스 b가 6이다 라는 게 나오고 a 값을 찾아놨으니까 누구도 결정되겠어? b 값도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찾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됐으면 학교 시험에 반드시 하나가 출제될 유형 16번입니다. 얘는 무조건 출제가 될 거예요. 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는 출제가 되겠지. 근데 사실 문제 속에서 힌트들은 제법 많이 던져주는 편입니다. 일단 하나씩 좀 507번을 먼저 하나 해보고 너희한테 한 문제 시켜보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좀 할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적혀있는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좀 찍어놓고 그려놓고 두 좌표를 표현해 볼 건데 a라는 점 3,4는 이 y는 x보다 어느 쪽에 점이 찍혀 있겠어요? 대충 요런 데에 한 3,4쯤으로 찍혀 있겠죠. y 값이 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9,15라는 것도 이 직선보다 어디에 찍혀 있겠어요? 좀 높은데 요런 데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y는 x라는 직선 위를 지나는 점 뭐라고 돼 있어? P. P라고 돼 있는데 그 P를 선정을 했을 때 AP랑 BP를 더해서 뭐가 되고 싶다? 최소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야, 그럼 상식적인 생각을 먼저 좀 해보자. 내가 요런 데가 P라고 가정을 할게.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게 되겠죠. 근데 내가 요런 데를 P라고 잡아볼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더해질 거잖아. 빨간 게 짧아, 파란 게 짧아. 파란 게 짧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점을 대략적으로 찍은 다음에 찾는 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둘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고르세요. 우리는 A를 가지고 놀래, B를 가지고 놀래? A를 가지고 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3,4가 몇 콤마 몇으로 이동이 돼요? 4,3으로 이동이 되겠죠. 3,4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그럼 3,4가 뭐로 이동이 되는데? 그럼 내가 그걸 a-라고 표현하면 4,3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a-라는 것과 b-라는 걸 일직선으로 한번 이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어보면은 요 직선을 지나면서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 점이 뭐라고 설정이 된다면 P라고 설정이 된다면 그때가 길이가 제일 어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짓을 할 수 있는지 요거 한번 봐봐.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와 A-에서부터 P까지 길이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더하기 요거나 요거 더하기 요건데 우리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제일 최소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옆으로 와서 꺾어버리는 순간 길이는 늘어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두 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이게 y는 x 위에 있다는 건지 x축 위에 있다는 건지 어디 위에 있다는 건지 잘 판단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대칭 이동된 점과 기존에 있는 다른 점 하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합의 무슨 값이 된다?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야. 지금 요거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 요거 우리 했던 거 같은데 기억나? 감이 기억이 조금 나면 좋고. 그럼 요거는 너희가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나중에 하시고 하나 해보자. 쉬운 거 하나 바로 해봅시다. 508번 해보세요. 민서가 네? 너 어제는 또 뭐 했는데? 어제 시켰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민서 네? 너 영어 가서도 이렇게 자? 네? 자? 네? 왜? 돈 안 아까워? 안 자려고 하는 싶고 어떻게 했을 때 네가 제일 안 자대? 깨웠을 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왜 앉아있노? 깰 의지가 없는 거지. 험한 말 하기 싫다. 니한테 상처 주는 말 못하게 하기 싫고 네?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잠을 깨야지 마. 네?
508번 빨리 풀어봐요.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문제를 풀었던 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그 대칭 이동 된 점과 다른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가 최소였어. 똑같이 적용하면 이 두 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네가 얘를 선택했다라면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우리가 방금 전에 얘라고 했으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지. 얘는 x축에다 돼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 점이랑 얘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거야. 정답은 몇 번 나옵니까? 기다려. 서윤이가 계산해서 말해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두 점 중에서 누구 선택했어요? 그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좌표가 어떻게 되나? 그럼 그 0,-4랑 누구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대답. 누구의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아니지. A를 대칭 이동시켰는데 A랑의 거리를 구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0,-4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두 점을 알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지 않나? 빨리 구해봐. 여러분 집합은 토요일날 나갑시다. 오늘 숙제는 일단 97쪽까지로 조금 내도록 할게요. 97쪽 정도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좀 봅시다.